안녕하세요.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객체를 분리하는 혹은 객체를 식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거는 물론 이제 제가 뭐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진짜 전혀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이다.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정말 유념해 두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프리코스를 진행하기 전에 이전 회차 프리코스 문제들이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몇 문제 풀어봤어요. 이제 내가 프리코스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이 프리코스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또 좀 파악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저의 실력을 확인해보고 싶기도 했고, 또 이왕지사 프리코스를 하기로 마음 먹은 거, 고민하다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기로 마음 먹은 거, 이제 이왕 할 거면 좀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 연습을 해보자. 연습 차원에서 몇 문제 풀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 두세 문제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풀었는데, 제가 프리코스 후기에서도 이야기 드렸었지만, 객체지향이 뭔지 진짜 갈피조차 잡지도 못하고 있었고, 이게 뭐 메서드를 그냥 쪼개면 객체지향적이 되는 건지, 클래스를 쪼개면 객체지향적이 되는 건지, 뭐 다형성을 활용하면은 객체지향적인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건지 뭐 전혀 그냥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뭐 생각한 대로 그냥 뭔가 로직을 만드는 거는 할 수 있겠는데 이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인지 굳이 자바를 써야 되는지는 모르는 상태였던 거죠. 자바라는 언어를 써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프리코스 문제를 진행할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객체를 잘 분리해내 보자. 요구사항에서 객체를 잘 분리해내보자. 하나하나 객체를 잘 발라내서 클래스로 잘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어떤 단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점 같은 거에서 뭘 사는 요구사항이 있다. 그러면 뭐 상점도 분리하고 뭐 구매할 아이템도 이렇게 분리하고 뭐 구매할 손님도 만들고, 뭐, 판매자도 만들고, 뭐, 금고도 만들고, 하여튼 막 이런 식으로 막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요런 시나리오 안에서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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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기타 등등, 그 밖에 많은 여러 객체들이 필요하겠거니, 이러면서 이제 객체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뭐 일종의가 아니라 구현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놓고 해놓고 이 안을 채워나가기로 이제 마음 먹고 시작했던 거죠.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것만으로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했던 게 왜냐면 이전에는 이런 거 생각을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뭐 메인에서 이제 엔트리 포인트에서 코드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메인에서 단순히 호출할 어떤 클래스를 만들고 걔의 뭐 아이고 어떤 일종의 뭐 어떠한 메서드에 뭐 어떠한 파라미터를 넘겨서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순히 수행되게끔만 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역할이란 걸 제가 생각을 고려하게 된 거죠. 고려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됐냐? 잘 됐으면 이 얘기를 하고 있질 않겠죠. 잘 안 됐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잘 안 됐으니까 생각을 해봤겠죠. 예. 잘 안 되는 거예요. 어, 왜? 왜 안 됐을까? 첫째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필요 없는데 미리 상상한 경우, 미리 필요할 거라고 상상한 경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예시를 들을게요. 여기서 뭐 여기서 구매하고 판매하고 이런 게 일어나니까 돈을 주고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금고라는 게 필요하겠지? 거기서 돈을 꺼내고 집어넣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금고라는 걸 생각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판매자라는 개념을 생각했어요. 손님이 있으니까 판매자도 있어야지. 그럼 판매자가 손님의 요청을 받아서 상점에서 어떤 아이템을 꺼내오게끔 메시지를 날리도록 하자. 이때 당시엔 메시지라는 그 단어도 몰랐죠. 이렇게 메서드 호출을 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판매자라는 개념이 실제로 필요하지만 이제 꼭 프로그램에서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점 자체가 아이템을 판매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도 무방하잖아요. 억지로 판매자라는 걸 끼워 넣음으로써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뭐 금고도 마찬가지지만 판매자라는 게 더 적절한 예시일 것 같아서 지금 일로 이제 유턴한 거예요. 판매자라는 걸 억지로 도입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얘가 원래 뭐 좀 얘가 응당할 법한 행위를 여기다 먼저 줘요. 판매 행위죠. 요청받은 아이템을 상점에서 꺼내다가 손님에게 넘겨주는 거. 뭐 이렇게 판매 행위를 정의할게요. 그런데 억지로 원래 그냥 여기 있어도 충분한 내용인데 억지로 여기로 왔기 때문에 사실상 얘가 하는 행위가 되게 빈약할 수도 있어요. 실상 하는 일이라고는 상점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 대신 호출하는 거, 손님 대신, 아니, 그냥 대신이라고 할게요. 누구 대신 호출하는 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 자체로, 얘 자체로 어떤 필드를 갖거나 이런 게 없어요. 없어요. 빈약한 거죠, 말 그대로. 빈약한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억지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 행위가 객체가 가진 행위가 굉장히 빈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 자체로 어떤 상태를 관리하면서 어떤 스스로만의 맥락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전혀 없는 거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객체를 예시로 들어보면 좋을까요? 상점도 없고 판매자도 없고 손님이 아이템을 구매할 거잖아요. 아이템이란 게 그냥 널려 있고 손님이 그 아이템을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아이템 자체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이템 아이템 자체로의 속성이 있어요. 무기다 이런 거면 뭐 공격력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방어구면 방어력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것만의 어떤 특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떤 것도 해야 되냐? 스스로를 한글 전환이 잘 안 되네요. 스스로를 판매해야 해. 스스로를 판매도 해야 돼요. 손님이 왔을 때 물론 객체 세상에서는
이 아이템이란 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 판매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손님이 걷는 돈도 받아야 해. 즉, 뭐라 그래야 될까? 잔고 관리도 해야 해. 아이템이. 아, 이거 금고도 없다고 해볼게요.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상상을 잘못해서 이렇게 두 가지만 떠올렸다고 해볼게요. 그럼 막 아이템이 이것 말고도 수많은 책임이 여기에 막 덕지덕지 붙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객체를 떠올리지 못했을 경우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원치 않게 너무 많은 역할을 하는 슈퍼 객체를 위 예시에서는 아이템이죠.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책임을 맡고 있는. 그래서 그럼 이거 결국에는 막 쪼개고 쪼개고 막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삽질을 계속 하는데 이것도 그냥 근데 계속 했어요. 이것도 한 번에 깨달은 게 아니죠. 여러 번의 시도를 하면서 그 두 과제를 진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수행하면서 그나마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들이 왜 안 되는지까지 이제 파악이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아는 건 이게 다인데 도대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객체지향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진짜 시의적절하게 진짜 어떤 구세주 같은 책을 하나 만났어요. 진짜 시의적절하게 그때 당시에 이제 진행하고 있었던 북 스터디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어떤 책을 마침 읽었냐면 진짜 이건 진짜 강추하는 책입니다. 객체지향의 여기까지만 말해도 느낌이 오죠? 사실과 오해. 이 책은 진짜 신이에요.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 있다면 진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이 책의 내용이 뭐가 있고 어떤 부분이 좋았고 제가 갑자기 독후감을 발표할 수는 없지만 정말 좋은 키워드들을 얻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일주일 동안 읽었는데 일주일을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한 3-4시간 자면서 밤을 새면서 읽었어요. 진짜로.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 중에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 객체지향의 사실과 오해에서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역할, 책임, 협력 뭐 이런 제목 이런 파트도 있었을 거예요. 역할, 책임, 협력이라는 그 키워드가 되게 저한테 도움이 됐었거든요. 이 파트가 되게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게 되었는가? 기존의 방식 이렇게 하던 기존의 요구사항에서 객체를 일일이 하나씩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가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개선하게 됐냐? 아, 여기 단점 또 있는데. 근데 저거만 놓고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저거만 놓고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떻게 개선하게 됐냐로 다시 돌아오면 역할, 내 프로그램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쭉 리스트업 한다. 뭘 보고 리스트업 하는지는 뭐 본인 마음이에요. 뭐 요구사항 정의서를 보고 할 수도 있고, 뭐 기능을 이렇게 수행시킨 뭐 결과 이렇게 찍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보고 해도 되고, 뭐 자기 마음입니다. 뭘 보고 하든 자기 마음인데 어쨌든 내 프로그램이 해야 될 역할을 먼저 목록으로 쭉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비슷한 역할끼리 묶어본다.
비슷한 역할 또는 속성들이 등장할 거예요. 뭐, 금액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격력, 방어력, 뭐, 회복력, 뭐, 이런 어떤 수치, 특정 수치라든지, 이런 속성들이 묶일 수도 있어요. 혹은 뭐, 판매한다, 뭐, 뭐, 돈을 수납한다, 뭐 이런 역할들, 누군가가 해야 될 것만 같은 역할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뭉치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씩 뭉치기 시작함. 그러면 그 뭉친 것들을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의 종이, 뭐 저는 그 뭐냐, 포스트잇에다가 했거든요. 에다가 적어본다. 각각을 그 여기서 뭉친 거 있잖아요. 뭉치 각각을 하나의 뭐 종이, 뭐 노트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에 적어봐요. 그래서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서로 호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상상해 본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어떤 그 종이들 간의 그 종이들 간의 관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로직인지를 서로 뭐 이거 값 넘겨줄게. 아, 그럼 어떤 값 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싶었던 요구사항을 잘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대로 종이 한 장을 클래스로 하나의 객체로 뽑아준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거 지금 정리해서 말해서 그렇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진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종이에 뭘 적어보다가 뭐 순서를 뒤바꿨다가 뭐한 장에 큰 종이에다 적었다가 나눠서 적었다가 뭐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나름 정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로 뭉쳤던 객체들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증하고 하나의 객체가 된 거예요. 이 방법론을 적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역할을 먼저 뽑는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객체지향의 사실과 오해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역할을 먼저 고려한다. 그 다음에 서로 뭉치려고 하는 역할들끼리 뭉쳐준다. 그러면 하나의 객체가 자연스럽게 분리가 된다. 는 거예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제가 전에 공유해드리고 싶었던 핵심 내용은 요거예요. 진짜 많은 삽질이 있었는데, 한 문장이 아니군요. 하나, 둘, 셋.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역할을 먼저 고려해라. 그냥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역할을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에 뭉치려고 하는 애들끼리 잘 어울리는 애들끼리 뭉쳐주고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이제 보는 게 다르긴 달라요. 구체적인 건 나중에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구체적인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어쨌든 뭉쳐주면 그 뭉친 결과가 자연스럽게 객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의도적으로 하나씩 바르는 거는 진짜 부자연스러워요.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객체 지향에 한번 도전해보시고 싶은 분들 도전해보시면 자연스럽지 않게 나와요. 생각보다. 코드를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짰지? 라는 생각이 바로 다음날 들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그 밖의 단점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일단 시간이 너무 너무 많이 아유
하나만 봐야겠네. 걸린다. 이게, 아이고, 이게 순차적으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 제가 프리코스 진행하면서 비슷한 질문이 올라왔을 때 제 생각을 공유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었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요구사항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게. 근데 뭐 그냥 자연스럽게 뭐 사람을 그려야 된다고 해볼게요. 사람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러면 뭐 머리를 그리고 뭐 팔을 그리고 몸통, 뭐 다리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 있잖아요. 아니다. 적절한 얘기가 아닌 것 같다. 그냥 제 예시 없이 그냥 말로만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 그림을, 아니 뭐, 풍경을 그려야 돼요. 풍경화를 그려야 돼요. 뭐, 앞에 있는, 앞에 보이는 산도 그리고, 뭐, 나무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도 그리고, 뭐, 산 사이에서 떠오르는 해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집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해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그린다고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린다고 해볼게요. 이거는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프린터기, 프린터기가 프린트하는 느낌대로, 느낌처럼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는 느낌인 거예요. 한 줄 한 줄 그리는 느낌. 그림을 뭐 산 그리고 나무 그리고 꽃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뭐 픽셀 찍어가면서 그림 그리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도 프린터기는 실수를 안 하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찍어내는 거죠. 기계니까 속도도 빠르고 실수도 안 하니까 빠르게 그림을 그려내는 거죠. 사람이 프린트를 따라한다고 해봐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정확하지도 않아요. 결국 위에 얘기를 그대로 하게 되긴 했네요. 예.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엉망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좌절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진짜 시간은 시간대로 썼는데 좌절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결과를 봤는데 진짜 내 코드 왜 이 모양?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을 못하고 책을 보고 나서 깨닫게 됐거든요. 이 책 진짜 이 부분에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책 진짜 한 번만 읽어보시고 역할을 먼저 고려하는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번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먼저 해보시면은 어, 약간 감이 오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더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하시다면 이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건 저만의 방법이니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더 있으실 거예요.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역할을 먼저 고려하는 거다라는 거니까 한번 객체지향의 갈피를 좀 잡아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